우리가 쉽게 기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후원을 안내를 하고 많은씩 모금을 참여하려고 이렇게 나섰더니 거의 외면하고, 심지어 이래 아는 사람한테도 많은 일에 후원해서 우리 동참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여보다는 외면하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사실 혼자서 이 재단을, 이 단체를 설립을 했으니까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고 직원들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에 필요한 재원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복지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돕는 걸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역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후원되는 금액 없이 혼자서 지원을 하면서 1년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근본 목적은 모금을 이끌어내서 국민들의 모든 참여를 일으켜서 많은 재원을 마련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회복시켰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년을 해보니까 그 뜻을 못 이루고 혼자서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면서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갈림길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업을 작은 사업체지만 사업을 하면서 뜻을 세워서 이 일을 하면서 양쪽으로 일을 보면서 일을 해왔는데, 실제 지금 이 복지의 뜻을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몰입을 해서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이쪽 일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곁다리로 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가족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응원을 받아서 실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다 내려놓고 실제 세상 일은 다 내려놓고 이 복지로 이렇게 제가 올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복지가 전문가도 아니고 오로지 어려운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쪽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7일 날 창립기념 때 제가 내빈들 앞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체를 설립해서 만 10년이 되는 해에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모든 문화가 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고 제가 이제 계열사에서 인사말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모입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구상한 것은 모금을 통해서 이 재단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약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한 게, 저는 사업가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재원이 마련돼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회복에 가능한 구조가 되지, 후원을 이끌어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단체가 있지만 이 단체들이 각 단체에서 많은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회복은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후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재원이 자동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지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원 마련,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들 쓰는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요즘 다 신용카드들 다 쓰실 겁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여러 군데의 이 카드사에서는 사실 매출이 올라가고 기업의 수익이 되려면은 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에서는 카드 회원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기업에다가 이 카드 회사들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요즘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카드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가 부여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하면서 자동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기부천사 카드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롯데카드사에서 너무 의미가 좋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데카드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기부천사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기부천사 카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카드사하고 MOU를 맺기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매출 금액 0.2%를 저희 재단으로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성공한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아마 하면서 이 카드 회원이 10,000명, 20,000명, 막 30,000명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롯데에서도 다양한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 종류가 그 가운데 이 기부천사 카드가 상당히 히트를 친 그런 기록으로 남았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게 되면 0.2%가 매월 25일이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후원받기 어려운데 매월 25일 날 이 카드가 기부천사 카드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매월 25일이 되면 자동으로 재원이 들어오는 이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되는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확신을 가집니다. 됐다. 이 카드로서 한번 성공한 이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다. 물론 카드사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이 나오지만 이건 0.2% 나오는 금액이 미미한 금액이지만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구상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금액은 아니니까 단지 이 카드로 인해서 성공을 했다는 그 의미가 저한테는 크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디어를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게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될 겁니다. 그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또 성공합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이게 또 성공을 합니다. 해보니까 물론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낸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면 1년에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약간의 어떤 환경만 이래 바꾸어서 움직이면은 1년에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성공을 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 다 완성이 되면은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그냥 서서히 되면서 잘 되는 환경이 되면서 서울시에
아예 사회적 기업 지정도 받고 서울역 영등포역에 있는 노숙자들 일자리 창출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는 한 30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이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100평짜리 규모로 키워서 옮기게 됩니다. 정말 잘 됐어요. 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복지가 제가 구상하는 일이지 이 수익 사업에 제가 전념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 기반이 되면서 제가 이 사업은 수익 구조의 사업이니까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서 그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설정을 해서 이 업무를 맡겼는데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수익 구조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매일같이 이렇게 기부되는 이런 모습, 기부를 통해서 기금이 마련되는 이 아이디어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좋고 와닿으니까 이분들이 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새생명복지단을 통해서 같이 뜻을 이루고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뭐 돈이 되고 이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제가 낸 아이디어 이 내용을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컴퓨터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저희 재단 이름을 팔아서 한국 새생명 이래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정말로 제가 꿈꾸는 이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제가 낸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버리고 다른 데 가서 개인 사업을 했을 때 제 그 실망감은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5년을 제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 기반을 쌓아가다가 이 두 사람이 이 내용을 갖고 나가는 그 가운데 제가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나가서 자기네들을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이 일을 하는 걸 자기네들이 들고 나가서 자기는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송차익이랑 아주 사기꾼이라고 이 사업을 좋은 일에 쓴다는 그 빙자해가지고 좋은 일을 안 해서 우리가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그 업계에다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업계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럼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업계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저희 재단 이름을 팔아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5년을 쫓아다니면서 그 업계에 직접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또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애를 썼는데 그 명예 회복은 한 번 실추된 명예 회복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랬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 2,000원짜리 사업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실패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 이거는 1년에 한 5,000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이것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또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또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낸 이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잘 되는 형성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같은 업종에 있는 일반 영리업체들이 저희가 낸 아이디어를 모방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아이디어에 준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선한 모습으로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시작한 게 결국에 업체들의 영리로 인해서 제가 하는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동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 생활 속에 자동으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실제 저희 재단에 후원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유치하려고 생각은 별로 안 했고 또 후원자 유치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고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3년 전에 제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가 성공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1년에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뮬레이션을 이래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낸 이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 마르지 않는 식물처럼 영원히 나온다. 영원히. 정말로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도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되는 확신을 보고 이제 이 낸 아이디어를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되는 걸 확인하고 감췄어. 이제 더 이상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낸 이 아이디어를 숨겼습니다. 숨기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노출을 시켜서 범국민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는 숨겨놓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숨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됐구나.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1년에 조 단위 이상의 재원이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제가 꿈꾸는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은 이 나오는 이 재원을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우리 재단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대한민국을 행정구역을 펼쳐놓고 보니까 시, 군, 구, 동단위까지 나누어진 게 행안부에 등록된 숫자가 3,500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가 전국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3,000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각 동네마다 저를 대신하고 저희 재단을 대신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봉사 조직을 3,0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3,000개의 지역위원회, 그래서 이 3,000개는 위원장 1명에 운영위원 20명, 그래서 21명 이상으로 된 조직을 3,000개를 만들어서 복지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000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려고 보니까 우리 사회는 지역에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야, 직능별로 어려운 사람들도 또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이 소상공인을 돕는 소상공인위원회, 또 문화예술 분야의 위원회, 뭐 다양한 직능별로 해가지고 70개 분야를 만들어야 되겠다. 70개 분야. 그래서 한 분야를 전국의 도시별로 하나씩 세워서 100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위원장 1명에 20명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조직된 100개의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70개 분야니까 7,0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000개의 지역에 3,000개의 위원회와 70개 분야에 7,000개의 위원회 합치면 몇 개입니까? 10,000개가 되죠.
그래서 이 10,000개의 조직을 짜서 대한민국 복지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 명에 20명의 운영위원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10,000개의 조직이 다 되었을 때 21만 명이라는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들어서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능하겠죠? 대한민국에 21만 명의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봉사자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봉사자가 있고 재원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원장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3,000개, 7,000개, 10,000개의 조직을 짜자. 그렇게 해서 코로나 전국의 작년 말고 2020년도에 그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이게 10,000개의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00개 만들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10,000개 조직 짠다는 거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봉사조직을 10,000개를 짜는데 제가 이 봉사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서 끊임없이 지원할 테니까 위원장을 맡아서 이 위원회를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이 얘기하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이건 불가능해요.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15년 동안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언론에도 좀 나가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모르는 단체에서 위원장만 맡아주면은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테니까 맡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10,000개를 세우는 그 의미는 좋은데 21만 명을 만들어서 돕는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10,000개의 조직을 어떻게 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냈더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운동을 일으키면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위원장이 돼가지고 위원회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전개를 한다면은 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국민운동을 일으킬 거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저희는 복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를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입니다. 우리 민족성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다는 얘기죠. 다들 좋은 심정들이에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은 내가 돕지 않고 그냥 가면은 마음이라도 아파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많은 단체에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액이라도 기부하고 작년에 사랑의 온도계 100도시 이상 다 넘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가능한 모금에 참여하라는 그런 심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죠? 예. 그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원장님. 기부천사. 맞습니다. 기부천사, 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천사라는 의미 너무 좋다. 방송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라고 보도하고 맞다. 천사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천사 같은 심성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 천사운동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